한 달에 한 번 여성을 괴롭히는 생리통. 많은 여성이 겪다 보니 당연한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생리통이 없다가 갑자기 생겼거나 진통제를 먹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나 골반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한 번쯤 자궁 내막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자궁 내막증이란 자궁 안에 있어야 할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강 이외의 부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가임기 여성의 10에서 15%에서 발생하는 흔한 질환이라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생리통으로 착각하기 쉬운 자궁 내막증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보자. 네, 생리통은 매달 꼬박꼬박 찾아오는 고통이지만은 산부인과를 찾기보다는 대개 진통제만 먹고 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 생리 기간 내내 이 생리통이 지속된다면 한 번쯤 이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오셨는데요. 산부인과 전문의 정혜원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궁 내막증은 그 가임기 여성 10명 가운데 1명이 앓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환자 3명 가운데 1명이 20, 30대 젊은 여성들이라면서요? 어떻습니까? 자궁 내막증이란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강 이외의 부위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가임기 여성의 10에서 15% 정도 발생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이것은 월경 주기마다 병변에서 출혈을 반복적으로 일으켜 염증 및 유착 반응을 일으켜서 통증이 발생되는 것인데요. 만성적으로 진행하고 재발을 잘 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45% 이상이 40대에서 보고가 되고 있고 30대에서는 28%, 안타깝게도 20대에서는 11%까지 발병하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질환입니다. 초경에서부터 폐경기까지 월경하는 동안에는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데요.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서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진료 인원도 31%, 총 진료비도 37%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호발 연령은 보면 이제 30대로 보고가 되고 있고 평균 25세에서 35세 처음 진단이 되고 있으며 35세 이후에 급격히 감소한 추세라고 보고는 되어 있으나 이는 이 월경 자체가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아 그런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평가 자료를 보았을 때는 30대하고 40대에서 주로 발견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어떤 여성들이 이 자궁 내막증에 잘 걸리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무엇보다 이 한 달에 한 번 여성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있죠. 생리통. 아무래도 여성들이라면 이 생리통 때문에 진통제를 먹어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텐데, 교수님, 이 생리통이 너무 심해도 자궁 내막증일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생리통에 따라서도 자궁 내막증을 처음 의심을 해봐야 될 텐데요. 대부분 초경이 빠를수록 월경 주기가 짧은 사람일수록 혹은 체질량 지수가 정상보다 낮거나 높은 사람일수록 평소 알코올과 카페인의 가다서치가 있는 사람들한테 발병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고,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한 역학 인구를 보았을 때는 30대 여성, 미혼 여성, 체중이 50에서 63kg, 흡연력이 있는 여성, 초경이 12세 미만으로 빠른 사람, 임신과 분만 횟수가 적은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보통 사람에 비해 위험도가 2.3배 증가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증상으로 보았을 때는 자궁 내막증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생리통과 임신율 저하로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가장 흔하게 보는 증상, 환자들이 주로 병원을 내원하게 되는 증상은 생리통을 포함한 골반통이나 요통입니다. 이러한 통증은 생리가 나오기 전에도 시작될 수가 있고 계속 진행성으로 생리기간 동안 내내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간혹 생리가 끝난 3, 4일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궁 내막증은 골반 내에 침투하여서 난소와 나팔관의 운동성을 떨어뜨려서 임신율 저하로 하는 가장 큰 증상을 보고하기도 하고 환자분들의 컴플레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궁 내막증이 임신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진짜 큰 문제인 것 같네요. 그러면 교수님, 여성들을 괴롭히는 자궁 내막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이 생리혈과도 연관이 깊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궁 내막증의 병인론은 사실상 원인은 크게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으나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보면 월경혈의 역류비 착상, 췌장상피 화생, 유도설 이렇게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은 월경혈의 역류비 착상입니다. 월경혈이 역류해서 난소에 모여서 하나의 혹을 만들고 이것이 주위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직장 및 자궁에까지 유착 반응을 보여서 통증을 일으킨다는 가설인데요. 사실상 여러 가지 보고를 보았고 환자분들이 생리하는 동안에도 월경혈이 배 안에 고인다든지 여러 가지 증거를 보았을 때 이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여성들이 결혼 유무나 나이를 떠나서 네. 산부인과 가는 거 부끄럽고 또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자궁 내막증이 난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증상이 의심될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병원에 가면 주로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나요? 우선 이제 환자에게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그동안의 월경 양상이 어땠는지, 월경 가다가 동반되진 않았는지, 월경통이 월경 주기에 따라 있진 않았는지 이러한 자세한 병력 청취 및 골반 내진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1단계로 가장 먼저 골반 초음파가 필요합니다. 초음파 검사는 이제 혹을 진단하는 데 가장 유용한 검사로서 이제 비용도 그리 비싸지 않다고 판단이 되지만 혹의 유무만 알 수가 있지 다른 이런 유착이라든지 정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자기 공명 영상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흔히 MRI라고 불리는 이 영상은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혹 진단뿐만 아니라 침범 여부 혹은 유착 여부도 알 수가 있고 치료 효과 판정이라든지 내과 치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치료 경과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진단 겸 치료 목적으로 복강경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소견인데요. 저희가 보통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이 있다고 해서 제일 먼저 시행해 볼 수 있는 게 질초음파 혹은 복부초음파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까맣게 경계가 깨끗하지만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자궁 내막종이라고 의심되는 난소의 혹이 보입니다. 다음은 MRI 소견인데요. MRI에서는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혹이 저 정도의 크기의 자궁 내막종을 발견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뒤에 두 사진처럼 그 자궁이나 직장 이런 데 유착 여부, 침범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 대신에 아주 유용한 진단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복강경입니다. 복강경은 사실상 진단 겸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전신마취에서 배에다가 1개 혹은 3개, 4개까지의 절개선을 통해서 수술기구 및 카메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다음 그림과 같이 난소에 저렇게 월경혈이 역류해서 하나의 혹을 만들어 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난소의 혹만 아니라 주위에 유착 반응을 일으켜서 자궁 주위에 저렇게 많은 염증 반응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혹 자체는 매끈하지만 월경혈이 역류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초콜릿 색깔을 띤 액체들로 가득 메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궁 내막증의 진단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이 자궁 내막증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왜? 자기야, 나 오늘 자기 예약해도 되겠나? 오늘 밤. 갑자기 왜 그러는데? 무섭게. 아, 무섭다니. 진짜. 하늘에 별 본 지도 참 오래됐지 않았나 우리? 별이 어디다 가나 별이 참. 몰라. 그러고 선미 듣는다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래 알겠다 끊어라. 에티켓 좀 지켜줄래? 에티켓? 그래. 아저씨 집에 있었어요. 연초인데도 어디 안 가네요. 요즘에 밖에 나가면 얼마나 무서운데. 이봐 나 집에서도 이 마스크 하고 있잖아. 가족끼리 또 감염이 될 수 있거든.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5인 이상 뭉치면 안 되기 때문에 나가는 건 위험해. 집이 제일 안전해요. 그래 선미야, 네 말 잘했다. 들었지? 가족끼리도 조심을 해야 돼. 가족끼리도. 아씨 나도 마스크 끼고 있을 거야. 우리도 이제 새해도 됐고 새해 계획을 한번 짜봐야 되지 않겠어요? 좋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계획이라는 건 말이지 주위에 알려야 돼. 그래야지 그 계획을 지킬 수 있거든요.
우리 한 명씩 얘기해 보자. 좋네요. 응. 올해 계획, 소망 그런 거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도 괜찮죠? 네. 좋다. 그럼 아가씨부터 한번 말해봐요. 저요. 저는 매년 실패하는 다이어트. 올해도 도전해 보랍니다. 내 꿈이 있다면 합가. 아니 우리 애 그래도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엄마는 혼자서 농사 짓고 있잖아. 얼마나 외롭겠어. 근데 지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참에 그냥 확 합쳐가지고 엄마 무릎도 안 좋은데 합쳐가지고 내가 엄마랑 같이 농사를 지어봐. 그러면 취업도 해결돼, 집도 해결돼. 얼마나 편해. 그치 자기야? 이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제 저번에도. 잘 됐다.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나도 우리 엄마 아빠 집으로 들어갈란다. 자, 됐고. 우리 합가 같은 그 쓰잘데기 없는 말은 치우고 새 소망, 나의 소망을 얘기하자. 이거지. 저요. 네. 저는요. 졸업? 농담? 농담이고요. 왠지 흰 소띠, 흰 소띠 2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태명도 벌써 지었어요. 서블리에. 너무 이쁘죠? 언니. 네? 언니랑 오빠 딩크족 아니었어요? 2세 계획 있었어요? 아니 어. 잠깐만 자기야. 너무 왜요? 뜬금없는 거 아니가? 아니 내가 그렇게 한 명만 놓자고 내가 그렇게 공들일 때는 대꾸도 안 하더만 이제 와서 갑자기 참나 내가 마음 잡고 나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됐다 난 마음 없다. 자기야, 왜? 이제 몇 년 후면 2세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질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겠노? 왠지 후회할 것 같단 말이야.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를 닮은 그 서블리에 나의 아기는 한번 안아봐야 안 되겠나? 아이고 됐거든요. 아니 우리 둘만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고 친구들 애 낳고 사는 거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하던데. 아이고 됐다. 자유도 없고 참 하려고. 자기야,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진짜 이 나이엔 좀 자연 임신은 힘들 것 같고 시험관 시술이 있잖아. 이 시험관 시술로 한 방에 오케이? 오케이 같은 소리하고 시험관 시술이 얼마나 힘든지 아나? 그러고 그거 시험관 시술 하는 거 보니까 그 승용차 한 대 값은 들어가더라. 돈은 걱정하지 마라. 잔고 충분하다. 그러니까 노력해보자고. 근데요, 언니 자궁 내막증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궁 내막증이 있는 사람은 시험관 수술이 내가 알기로는 시험관 시술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자궁 내막증이 있기 때문에 시험관 수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연 임신이 어렵다니까. 아니에요. 자궁 내막증이 있는 사람은 시험관 시술이 어렵다니까요. 자기야 지금 시험관 시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선미 말 듣고 보니까 일단 자궁 내막증 그거부터 완치해야겠다. 맞지? 아니라고. 진짜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내 조금만 나이 들어봐라. 애 키울 힘도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밤 준비해라. 그게 아니고 자기야. 네, 오해와 진실 오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궁 내막증이 있으면은 시험관 아기 시술이 어렵다입니다. 김철호 씨, 장리연 씨, 네. 과연 이 시술이 어려울까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정답 5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부부들이요, 이 난임으로 힘들어하다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도 참 힘들고 또 실패할 확률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자궁 내막증까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시험관 아기 시술이 더 힘들지 않을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궁 내막증 치료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답 5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은 좀 자신이 없어 보이네요. 끝이 좀 흐려졌죠. 네. 저는 X 할게요. 뭔가 좀 희망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지금도 이 시험관 아기 시술로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의학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습니까? 그래서 뭐 자궁 내막증이 자연 임신을 방해하긴 해도 그래도 시험관 아기 시술까지 방해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시술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X 할게요. 저도 마음은 이렇지만 O 했거든요. 누가 정답인가요? 사실은 예은 씨가 정답입니다. 네.
자궁 내막증이 불임의 직접적인 원인은 될 수는 없지만 방해 요소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자궁 내막증이 발견이 되었다면 복강경을 통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해서 물리적인 제거가 필요한 후에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아무런 검사 없이 계속 시험관하기를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확인하기 위해서 자궁 내막증 검사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궁 내막증이 있으면 임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시험관 아기 시술 계획이 있다면 치료를 네. 먼저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자궁 내막증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요즘에 진짜 트로트가 대세다 맞지? 나도 참. 아이고 참. 언니, 또 배 아파요? 아까 진통제 먹었는데 왜 이렇게 생리통이 안 없어지겠노? 골반이 막 바늘이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 아무래도 자궁 내막증 더 진행된 것 같아. 산부인과 좀 가봐라. 산부인과 좀. 진짜 무섭게 정말 말이 씨가 된다고 진짜 퇴퇴퇴 해라 빨리. 퇴퇴퇴. 그거 요즘 로봇으로 그 복강경 뭐 이런 걸로 수술해갖고 금방 그냥 수술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자궁 내막증을 해결해야지 임신이 가능하단다. 지금 병원 가기 무섭잖아요. 산부인과 가기 얼마나 무섭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관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요 저는. 내 말을 끝까지 좀 들어봐요. 자궁 내막증이 있잖아요. 있으면은 이 정자가 자궁으로 가는 그 문에 염증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가지를 못한다니까. 근데 이 복강경이랑 로봇으로 자궁 내막증 수술을 하면은 뻥 뚫렸잖아. 염증이 없잖아. 그러니까 정자들이 수월하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임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떠니 똑똑하네. 똑똑하지? 그래 자기야 그 아픈 거 그렇게 냅두고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병원 가라. 병원 가가지고 치료를 해야지. 그래야지 뭐 이세든 별을 따든 뭐를 할 거 아이가. 그렇지. 진짜 산부인과 한번 가봐야 되겠네 진짜. 그래. 같이 가요. 근데 참나 내가 가라 할 때는 듣도 안 해도만 참나 선미가 얘기하니까 와 너무하네. 같은 여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가씨가 TV 클리닉 건강 365를 보고 저렇게 똑똑해진 거 아이가? 그렇지. 내가 이 집에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집구석을 나가든가 해야지 내가. 어디 가려고? 어디 가긴 어디가? 또 담배 피러 가자. 그래. 진짜 담배 끊어라. 담배를 왜 피는데 도대체? 오빠, 왜? 작은 나이가 아니다. 알겠나? 늙었어. 와 내가 그러면 내가 배야 골반아. 갑자기? 50이다. 100살. 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네. 자궁 내막증의 진행도는 통증과 비례한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궁 내막증이 더 많이 진행될수록 더 아프다 이런 뜻 같은데 과연 이 문제의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이번에도 정답 O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제를 듣자마자 오늘 문제 왜 이렇게 쉽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요. 이 자궁 내막증이 진행하면 할수록 통증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뭐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겠지만 이게 자궁 내막증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생리통이 더 아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 문제의 정답은 저인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X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궁 내막증이 뭐 나팔관이나 나해소처럼 이 자궁 근처에 자주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폐나 아니면 코 점막까지 또 침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궁 내막증이 계속 뭐 발생이 심해진다고 해서 통증이 비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침범하는 부위에 따라서 저는 통증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정답입니까, 교수님? 철원 씨가 정확하게 맞히셨는데요. 정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웬일이죠? 너무 자세하게 하셨어요. 저도 놀랐어요. 사실상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혹이 크면 클수록 침범 부위가 크면 클수록 이제 통증이 더 심할 거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사실상 내원하시는 환자들과 수술 결과를 비교했을 때 보면 그 정도와 비례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범위에도 침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혹이 크기가 작더라도 유착이 많다든지 침범 부위가 커든지 할 경우에는 통증이 심할 수 있지만 무조건 혹이 크거나 자궁 내막증이 무조건 더 진행했다고 해서 통증이 비례한다고는 보고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궁 내막증의 진행도는 통증과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수님, 자궁 내막증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지 궁금한데 사실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 치료가 끝난 다음에 임신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 치료 방법에 따라서 임신 가능 여부도 좀 많이 달라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궁내막증의 치료는 반드시 개별화돼야 되는데요. 그것은 치료 전 환자의 개인별 증상, 진단 연령, 가임기 보존 여부, 재발 여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재발 방지와 난소 기능 보존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치료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치료 후 재발이 잘 된 특성과 자궁내막증 자체가 불임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궁내막증의 재발을 최대한 막고 난소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치료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며 증상의 발현 유무 상관없이 자궁내막증은 무조건 치료해야 바람직합니다. 크게는 저희가 수술을 하는 외과적 치료와 먹는 약으로 치료하는 약물 치료, 내과적 치료로 나누게 되는데요. 외과적 치료를 통해서 병변의 완벽한 제거가 원칙이고 이로 인해 생식능력을 보존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가장 덜 침수적이고 재발이 적고 생식능력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수술적 술기가 결정되는데 가장 많이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복강경 수술입니다. 수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다른 병변을 정지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여 자궁 유지를 원치 않는 경우는 자궁 절제술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외과적 치료를 통해서 수술 후 50에서 75%의 환자가 통증 경감이 보고가 되고 있고 중증 이상의 자궁 내막증과 연관된 불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약 35에서 60%에서까지 임신에 성공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외과적 치료는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내과적 치료는 우선 통증 경감을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으로 1차 약제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나 에스트로겐을 자극을 줄여서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생리를 지연시키는 성선 자궁 호르몬 방수 유사체 주사나 황체 호르몬 제제 먹는 약, 경구 피임약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과적 호르몬 치료는 완치가 아니기 때문에 약물 치료 종료 이후에 보통 6개월에서 2년 내에 거의 모든 환자에서 안타깝게도 재발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죠. 약물 치료를 할 경우에는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거의 모든 환자에게서 재발을 한다고요. 그만큼 이 자궁 내막증이 재발을 잘한다는 얘기일 텐데 교수님, 그러면 치료 후에 재발을 할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안타깝게도 자궁 내막증은 재발을 굉장히 잘하는 질환 중에 하나로서 자궁 내막증 중증도에 따라 비례하게 되는데요. 수술적 제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수술 당시 혹은 진단 당시 발병 연령이 낮을수록 수술 당시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자궁 내막증의 크기가 클수록 재발을 더 잘한다, 재발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수술 후 장기간 추적 검사 및 규칙적인 내과적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추가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수술 후 임신율은 1년 이내에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2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임신이 실패할 경우에는 불임에 대한 치료를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난임 클릭에 가서 도움을 받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 자체에 대한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경구용 피임제라든지 수술적 치료 후 경구용 피임제를 복용을 권고는 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러한 약들도 보통 1에서 2년까지 복용을 하고 있고요. 월경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이 재발 방지의 가장 큰 1차적인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도는 해볼 수 있으나 약 복용을 중단하고 나서 보통 2년 이내에 재발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이 들으신 대로 난임이나 불임 또 유산에까지 또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좀 귀찮아하지 마시고 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여성들의 1년에 한 번씩은 꼭 정기 점검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 이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서 보면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의 증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37세 여자 환자로 이번 이제 2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고 3개월 전부터 지속된 복통을 주소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병원 진찰상 월경 주기에 좀 더 심해지는 복통을 호소하셨고 내진 소견상 하나의 덩이가 만져지는 듯 하였고 질 초음파상에서 양쪽 난소에 4cm, 3cm 정도 되는 자궁 내막증에 의심이 되는 난소 종양이 보였습니다. CT상에서 또한 양쪽 난소에 난소 종양도 보였고 주위에 유착을 의심할 수 있는 범위도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했을 때 수술 당시 사진상 양쪽 난소에 3cm, 4cm 자궁 내막증으로 의심되는 종양뿐만 아니라 주위에 반복되는 염증 반응으로 인한 심한 유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강경으로 양쪽 난소 종양 절제하였고 유착 방리술을 시행하였고요. 그 이후에 재발 방지 목적으로 호르몬 주사 한 달에 한 번 3달 하셨고 그리고 나서 먹는 약으로
호르몬 제제로 전환하여서 재발 방지 위해서 지금 현재 치료 중이십니다. 다음 환자분은 25살 여자고 아직 미혼 여성으로서 6개월 전부터 악화된 생리통 주소로 내원하셨고요. 질 초음파상에서 보니까 오른쪽 난소에 한 2 곱하기 3cm 정도 돼 보이는 작은 크기의 자궁 내막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나이도 젊고 아직 아기 낳은 기억력도 없고 자궁 내막종 크기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어서 수술적 치료 대신에는 약물 치료, 내과적 치료를 시작하였는데요. 이 약물 치료 6개월간 하루에 한 알씩 호르몬 제제 복용하셨고 그 이후에 크기도 감소되는 소견, 증상은 크게 호전되는 소견을 보여서 현재 약물 치료하면서 경과 관찰 중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산부인과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난소에 물혹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단순한 물혹이라고 하더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임신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또 궁금해할 것도 같습니다. 교수님, 이게 수술로 무조건 물혹을 떼내는 게 좋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난소 물혹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기능성 호우를 말합니다. 모든 여성은 월경 주기에 따라서 기능성 물혹이 생겼다 자연스럽게 없어지고는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물혹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통 이러한 기능성 물혹 같은 경우는 생리 2, 3차례 후 저절로 없어져 치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2, 3차례 지난 후에도 계속 지속되는 물혹이라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자궁내막증이라고 볼 수 없어서 경과 관찰 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예전에 없던 생리통이 생기거나 아니면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진통이 계속해서 심하면 이제 자궁내막증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시 생리통 이외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네, 자궁내막증은 발생 부위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소화기계에 침범하는 경우는 설사, 변비, 항문출혈, 배변통까지 일으킬 수 있고 간혹 드물지만 비뇨기과에 침범을 할 경우에는 배뇨통, 요통, 빈뇨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생리통 외에 다른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하나의 특징은 이 모든 것이 모두 생리주기에 연관되어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혹시라도 단순 통증이 아니라 이러한 증상이 생리주기에 연관되어 발생한다면 자궁내막증을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하는 생리가 좀 불편하고 또 귀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막상 폐경이 되면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을 느낄 것 같긴 합니다. 교수님, 혹시 자궁 내막증으로 자궁 수술을 받으면 폐경이 되기도 하나요?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자궁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대부분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자궁 내막증이 자궁에까지 생겨서 월경과다 같은 월경 관련 증상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술은 폐경이 아닌 무월경 상태 유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폐경적 녀석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난소는 제거하지 않고 단순 문제가 되고 있는 자궁만 제거하고 난소는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폐경이 되진 않고 단순 무월경 상태가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궁 내막증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봤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자궁 내막증은 가임기 여성에서 흔한 질환 중 하나로서 만성 골반 통증이나 불임 등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발률이 높은 질환이라서 생리 주기 때는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데요. 난소 기능 저하의 원인이 돼서 난임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치료 후에도 정기적 진찰을 받아 재발을 조기에 진단하에 그에 따른 치료가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없던 생리통이 생겼거나 골반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진통제를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자궁 내막증을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궁 내막증은 가임기 여성 10명 가운데 1명이 앓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이니까요. 네.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가까운 산부인과에서 검사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산부인과 전문의 정혜원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